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자, 큰 종목들은 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일반 개별주들이 좀 체감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개별주들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주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환율 차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자, 이 환율 차트를 보면요. 한번 보시죠. 자, 1파 하락 이후에 2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3파 하락 이후에 4파 오늘 상승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찝찝한 부분이요. 그 다음에 환율이 만약에 한 번이나 1160을 한 번 더 깨는 음봉이 나와서 5파 하락이 만약에 환율이 나온다면, 그때는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원래 파동을 많이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파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쌍봉 형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다음에 환율의 하락 파동이요. 오늘은 양봉이 떴으니까 내일은 아마 음봉이 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내일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뭐 내일이든 모레든 환율이 음봉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더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환율이 다시 한번 돌아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파동상으로는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내일은 저는 양봉이 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양봉이 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환율이 5파 하락 이후에 환율의 모습을 좀 잘 봐야 될 듯한데요. 미리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환율은 한 번 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는 반등이 좀 들어올 듯 합니다. 그 이후에 좀 수급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489억을 판 걸로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게 판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뭐 장막판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던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많이 팔지는 현재는 않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옵션 동향이 좀 하락적으로 베팅을 잡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 현물을 선물도 그렇고요, 팔지도 않고 있고요. 현물도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관들이 현재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루미마이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미마이크로요. 제가 2100원 정도 오면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형주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 들어가실 때 소액으로만, 비중이 5%나 10%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예전부터 제가 루미마이크는 2100원 정도 오면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2100원까지는 안 왔지만 근처까지 현재 종가상으로는 거의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액만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리버리요. 자, 셀리버리도 3파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5일선, 11선, 21선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죠? 일단 요 지점이 52,300원이 저점이고요. 종가상으로는 53,800원인데, 저는 5만원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셀리버리가 5만원을 깬다면 이 시장이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만원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5만원을 깬다면 손절을 해야겠죠. 일단 셀리버리는 글쎄요, 내일 정도는 단기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21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반등이 아니라면,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역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역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은 윗꼬리 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이 셀리베리를 지금 6일째, 7일째 샀는데요. 요 지점에서 사기 시작했거든요. 사고 하는데 매수했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11선 정도가 평균 단가 정도 되겠는데 57,700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손해보고 던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최소한 자기들이 그 판 가격을 다시 회복하려면 본전 이상에서는 한번 장중에도 올리고 끝내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역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예, 일단 뭐 저점 매수 기회를 보시다가요. 매수를 하셨으면 뭐 잠깐 짧게 우선은 매매는 가능할 듯 합니다. 자, 일단 55,000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은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두산 퓨어셀도요. 참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요. 제가 8,100원 정도 오면 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오늘도 8,150원까지 갔다 왔는데 기관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글쎄요,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요 11선은 현재는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두산 퓨어셀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우리가 빠질 때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우리가 모아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도 생각하는 목표가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물량을 모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금 보유 비중은 일단은 30% 정도 또는 뭐 100%를 다 사용하셨을 경우에는요, 이 환율의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요. 아까 제가 환율 동향 말씀드렸죠. 지금은 100% 넣으셔도 되는데 장중에라도요, 이 환율이 만약에 내일은 환율이 연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봉이 떨어지고 한두 개 연봉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코스피가 양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런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요. 저점 내려올 때마다 잡으셔가지고 또 장중에라도 매도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개별주 같은 종목들은 저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환율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여러분 저점에서 잡고 고점 매도 괜찮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율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 있죠. 내일은 환율이 연봉이 나오고 내일은 코스피가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도 이익이 현재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익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승을 하더라도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이익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익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KC텍이라는 종목도 보면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전부 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격 조정,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장비나 소재주들 대부분 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는 저는 당분간 여러분께서 물론 오늘 뉴파워 플라즈마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4,000원이 1차 지지선이고요. 43,000원이 제가 2차 지지선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요. 오늘 정확하게 43,000원이 아닌 4,300원이 아닌 4,295원을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진입을 했었습니다. 오늘 뉴파워 플라즈마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기억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매도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신규 매수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BI텍 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요. 반도체 관련주도요.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는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장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 장비나 소재 관련주는 좀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파 플라즈마처럼 이렇게 일부 종목들, 재료를 동반한 일부 종목들만 이렇게 시세가 나오지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원익 IPS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32,0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산 솔루스도 17,500원 정도까지는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만은요. 좀 기다려 보시죠. 일단은요. 시장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7,000원 정도 오면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7,000원까지 내려왔고요. 6,960원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가격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좀 불안한 구석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파동이 완료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제가 지금은 너무 많이 쳐졌기 때문에 엉덩이가 장담을 못 하겠고요.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7,250원, 60원까지 올라갔었죠. 당분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요 7,500원에서 한번 걸릴 수 있고요. 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7,800원에서 한번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분봉상 120분봉상 옆배열돼 있는 상태라서 윗꼬리를 달아준다면 장중에 짧게 매매하시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종목도요. 왜냐면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가격이 오긴 왔었어도 그 가격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 7,000원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장중에 반등을 주면 우선은 비중 조절이나 짧게 매도를 통해서 추세를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금요일 댓글에 제약 바이오주 외국인 기업 수급이 들어오는 제약 바이오주 HLB라든지 이런 뭐 제일 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HLB는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많이 올랐죠. 12%까지 올랐었는데 이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라 주가가 시세가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기관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또 들어가기 부담스럽죠. 이제 요 자리에 행보했던 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주들이 의외로 좀 시세가 좀 많이 좀 안 좋은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환율 동향을 보셨겠지만 환율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만약에 이제 오파가 떨어지게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주식을 내일은 분명히 코스피가 제가 보기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 또는 모레까지도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비중 조절을 좀 적당히 하시면서 적절하게요.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어떤 위험을 좀 우리가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그 위험이 현실화된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율의 모양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편안하게 좀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모레 정도까지는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좀 시장에 비중 조절을 해 놓으시면서 시장의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별 종목들 지금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두산 솔루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정도요. 참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17,500원이죠. 그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도 좀 봐야 될 듯 하고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두산 퓨어셀도 참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요즘은 제가 여러분께 많은 개별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제가 개별주 중에서는 두산 퓨어셀이나 두산 솔루스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제약 바이오주는 제가 젠백스나 그 다음에 HLB라든지 제일바이오, 그 다음에 셀리브리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루미마이크로라는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메드란 종목은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도 문자를 받으셨나요? 전국적으로 무슨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리메드를 아침 시초가부터 매수하라고 문자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소름이 돋았는데
일단 리메이드는 비중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하신 물량만 계속 홀딩하고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리메이드는 언젠가는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 외에 일단 개별주는요,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왜? 내일은 분명히 주가가 저는 오를 거라 보고 있거든. 코스피가요. 내일 많이는 모레까지도 오를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물량들을 좀 잘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혹시나 모를 환율 동향, 매매 동향, 환율의 그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